작품은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어진 시입니다. 자, 이 시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지식인의 고뇌,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서 이 시에서 드러나는 포인트는요, 이 화자, 그러니까 시인이 투영된 화자는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현실, 왜냐면은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마음보다도 시인으로서 시를 써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과 괴리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 무력감, 그런 여러 가지가 대응을 하면서 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러한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 자아와 갈등하지만 화해를 또 하려고 하면서 점점 더 자신이 꿈꾸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해 볼게요. 자, 쉽게 씌워진 여기 제목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아래부터예요.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밤, 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어두운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이 화자가 어디 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디 있을 때 이거를 썼다 그랬죠. 일본 유학 갔을 때 썼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육첩방이라는 거는 공간적 배경이 될 수 있겠고요. 일본식 다다미 방을 상징하고 있어요. 일본식 다다미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남의 나라, 어디? 일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곳에 가 있다라는 개념도 되지만 이 육첩으로 갇혀있는 방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 속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 왜 어떤 게 슬픈 천명인데 현실 저항할 수 있어? 현실 저항하기에는 너무 나약해. 그런데 시는 써야 돼. 시를 써야 함. 이런 운명 속에서도 나도 알아, 이런 운명인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부모가 보내주셨겠죠. 이러한 학비봉투를 받아서, 그러면 이 학비봉투가 상징하는 거는 부모의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가족의 사랑, 대학 노트를 끼고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늙은 교수의 이미지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왜 굳이 늙은 교수라 했을까? 이 늙은 교수라는 거는 뭐랑 상대적이냐면요, 현실적 고민, 현실적이 맞겠죠? 현실적 고민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 고민하지 않는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다? 현실에 뭐한다? 안주하는, 어떻게 보면 저항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저항과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갔나요?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들, 내가 어렸을 때 동물들은 하나둘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렸을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일제 탄압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순수를 상실했다. 순수 상실. 어떤 저항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현실에 그냥 이런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개념에서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기에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이 침전이라는 개념은 생각에 잠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뭘 바라서 걔네처럼, 또는 늙은 교수처럼 그냥 단순히 사회에 적응하고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왜 자꾸 생각에 잠기는 것일까?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저항적이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라는 인물은 무기력, 그런데 현실적, 이런 인물인데 왜 침전하는 것일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이처럼 저항하고 현실에 대해서 대응하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 화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겨운 현실 속 고민 없는 장문, 그러니까 시창작, 이 활동에 대한 뭐다?
부끄러움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가 첫 번째로 등장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징적인 내용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기 반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이는데 라고 하면서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이 순서가 바뀐 거는 변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뀜으로써 어떤 게 강조되고 있어? 현실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다른 색으로 쓸게.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드디어 봐봐.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끄러워라고. 자, 이 시점에 이 시인은 반성, 이 화자는 반성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여기서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력감이 큰 지배적인 이미지로서 남아 있었다면, 여기서 다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중간 다리를 거치게 되면서 재인식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적극적인 어떤 이미지가 점점 더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등불을 밝힙니다. 어둠을 내몰고. 그러면은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가 나왔죠? 등불과 어둠 대비되고 있죠.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밉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시대처럼 올 아침, 내가 희망하는 어떤 그 순간이 올 아침, 소망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그 기대, 그것을 뭐 하겠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최후의 나. 그러면은 얘는 성숙, 적극,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위에서 나왔던 나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자아성찰 끝에 드디어 도달한 성숙한 화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나는 적극적이고, 뭐야? 내면적인. 깨달음을 얻은 나는 과거의 나를 외면하지 않겠다. 왜냐면 과거의 나도 나 자신이고, 이러한 성찰 과정이 있었고, 과거에 무력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나도 이만큼 발전해 온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이라고 해서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어떠한 저항의 과정이니까 그 자신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손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신이 어떤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손이 남아 내가 도전해보고 노력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눈물과 위안으로 서로 화해를 한다.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여기서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죠.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 아침은 뭐랑 반대가 된다? 맨 처음에 이루어졌던 밤, 이 어두운 이미지랑 반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어둠이 위에서 나왔던 밤이고,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랑 나의 변화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이미지도 잘 드러나고 있다. 명암의 대비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쉽게 씌어진 시 쉽게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